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강민혁입니다. 해외에서 유학을 한 후에 한국에 돌아와서 취업을 준비하는 분들, 그리고 유학생은 아니지만 어학연수라든지 교환학생 등 해외와 관련된 소재를 자기소개서와 면접 때 활용하고자 하는 분들은 오늘 이 영상에서 제가 이야기하는 정보들을 잘 한번 이해해 보시고 적용해 보시면 좀 더 취업을 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일단 유학을 다녀오다 보면 자연스럽게 취업이 더 잘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과 기대감을 가질 수는 있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이미 잘 체감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학생들이 취업이 특히 더 어려운 이유, 첫 번째는 아무래도 취업과 관련된 정보를 얻기가 굉장히 어렵다. 뭐 선배가 많은 것도 아니고 뭐 국내 학생들처럼 경력개발센터라든지 취업지원센터에서 제공해주는 그런 취업 관련된 정보들을 얻기도 어렵고, 그리고 본인뿐만 아니라 본인 주변에 있는 뭐 동기나 학생들이 아무래도 취업에 대한 그런 관심이 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에 노출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런 취업 정보를 받아들이는 그런 과정에서 굉장히 어려움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정보가 굉장히 제한적이다, 뭐 이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유학생들이 좀 취업을 하는데 더 어려운 이유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로는 그 취업과 관련된 스펙을 쌓기가 참 쉽지가 않죠. 뭐 예를 들어서 뭐 인턴이라든지 아르바이트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법적으로 제한하는 그런 국가에서 유학을 했던 분도 계실 거고요. 뭐 가능하다라고는 하지만 사실 경제적으로 크게 의미가 없는 이제 그러한 국가들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뭐 공모전이라든지 뭐 자격증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뭐 재학 중에 그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뭐 한국에 돌아와 가지고 그렇게 자격 취득을 하기가 좀 어렵잖아요, 경제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어떤 분들은 방학 때 돌아와서 그런 것들을 하면 되지 않겠느냐. 물론 저도 그렇게 제안을 드리긴 하지만 그 개인적인 그런 경제적인 상황 때문에 뭐 한국에 이렇게 돌아오기가 쉽지 않은 그런 분들도 정말 많거든요.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저도 사실 유학생 출신이고 누구보다도 이제 유학생들의 생활들을 잘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제가 이제 재직 중에 뭐 국내에서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직접 이제 유학생들을 채용해 본 많은 경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과 어떤 제한사항이 있는지는 잘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회가 부족하다라는 것도 분명히 좀 불리한 부분이 맞다. 그리고 그 주변의 시선, 예를 들면 이제 아무래도 여러분들 부모님 세대는 유학을 다녀왔다라고 한다면 정말 엄청난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유학까지 다녀왔는데 이런 좋은 기업에 합격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약간 이러한 좀 기대감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유학생들이 한국에 돌아와서 섣불리 이렇게 좀 본인은 크게 상관은 없는데 괜히 주변 분들이 실망할까봐 이렇게 적극적으로 기업에 지원을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발생을 하는 거거든요. 뭐 이거 외에도 굉장히 이제 유학생들이 취업이 특히 더 어려운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은, 저는 크게 봤을 때 세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그리고 좀 뭐랄까 문제가 될 수 있는 그런 이슈라고 생각을 좀 합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라는 걸 잘 알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든 또 취업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럼 유학생들이 특히 더 노력해야 되는 게 어떤 게 있느냐, 이제 그 부분을 살펴보면서 좀 더 여러분들이 취업 가능성을 좀 높였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적극적으로 취업 활동을 해 주셔야 되겠죠. 졸업 이전부터 전략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을 하셔야 됩니다. 뭐 대부분 뭐 3학년 끝나고 이제 4학년이 되게 되면 자연스럽게 다음 년도 이제 비자 연장을 안 하다 보면은 이제 내가 한국에 돌아가야 되겠구나, 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거든요. 근데 4학년 때부터 준비한다라는 건 이미 굉장히 조금 좀 촉박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2학년 초기부터는 향후에 한국에서 취업을 하겠다라는 뭐 중장기적인 목표를 바탕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분들을 잘 계획을 짜셔가지고 어떻게든 악착같이 더 쌓아야 된다라는 거를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고, 물론 이미 이제 졸업 후에 한국에 돌아오신 분들에게는 좀 늦은 이야기일 수도 있겠지만은, 그래도 여러분들이 만약에 재학 중이고 상대적으로 졸업까지 좀 시간적 여유가 있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졸업 이전부터 많은 노력을 해줘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미 졸업해서 한국에 오신 분들도 그 본인이 가지고 있는 이제 어학적인 강점은 사실은 학사 출신이라고 한다면 기업도 여러분들에게
큰 기대를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4년 동안 그 어학적인 부분들을 공부했다라고 해서 바로 이제 비즈니스에 적용이 가능하는 게 쉽지 않다라는 걸 기업은 잘 알고 있거든요. 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뭐 최소한 해외에서 한 뭐 9년 이상 정도 체류했다라고 하면이야 뭐 바이링구얼까지는 아니더라도 나름 해당 국가 언어에 대한 좀 이해도가 굉장히 높다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은 학사 4년 정도의 이수 기간을 바탕으로 기업에서도 엄청난 기대를 하는 건 아니니까 너무 그런 부담감을 가질 필요는 없다. 다만 어학적인 강점 외에 추가적으로 본인이 지원하려고 하는 다양한 직무들이 있잖아요. 그런 직무와 관련된 역량, 뭐 자격증이 될 수도 있고, 뭐 경험, 뭐 경력이 될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관심을 갖고 쌓아주셔야지 나는 유학생이기 때문에 어학적인 부분으로만 밀어붙이겠다. 이렇게 하는 건 결코 좋은 방법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편견을 제거하셔야 돼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그 유학을 다녀온 분들에게는 기업이 막연하게 편견을 몇 개 갖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든다면 굉장히 개인주의적인 성향이 좀 있지 않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더 유학을 다녀오신 분들은 조직 정서, 항상 어떤 판단을 할 때는 내가 속한 조직을 바탕으로 조직의 어떤 목표를 기준으로 생각을 한다라는 것을 자기소개서나 면접에서 더욱더 부각을 시키는 게 굉장히 안전한 방법입니다. 개인주의가 나쁘다라는 건 아니에요. 다만 유학을 다녀오다 보면 특히 임원들 같은 경우에는 생각 자체가 이 지원자가 굉장히 좀 자유분방하고 어떤 판단의 기준을 개개인의 어떤 선택에 좀 더 우선을 두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고정관념을 갖고 계시거든요. 저는 그게 굉장히 잘못된 생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학을 갔다 오지 않은 그러한 경험을 가진 분들이라면 아직까지도 이러한 불필요한 고정관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괜히 꼬투리를 잡혀가지고 공격을 당할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맷집이 굉장히 약하다라는 또 그러한 인상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예를 들어서 유학 중에 가장 힘들었던 경험이 뭐가 있느냐라고 물어봤는데 뭐 초기에 그 적응하는 게 굉장히 어려웠다. 언어를 공부하는 게 힘들었다. 문화를 이해하는 게 되게 어려웠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면 임원이라든지 평가자의 관점에서는 야, 나 때는 갔다 오고 싶어도 갔다 오지 못했는데 그런 게 뭐가 어려운 거냐 이렇게 해서 공감을 못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주시거든요. 현지에서 분명히 많은 어려움이 있었겠죠. 하지만 유학을 다녀오지 않은 분들 입장에서 공감할 수 있는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어려웠던 경험이라든지 뭐 극복하기 어려웠던 경험이라든지 도전적인 과제 뭐 이런 부분에서 그런 어학적인 부분이라든지 문화적인 부분들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적응보다는 본인이 현지에서 뭐 자급자족으로 공부를 하고 싶고 또 공부 외에 그런 생활비에 대한 것들을 좀 충당하고 싶었는데 또 그런 부분들을 좀 법적인 측면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어떠한 측면 때문에 이루지 못했다라는 거 또 그런 것들을 이겨내는 게 좀 쉽지 않았지만 그래서 좀 더 빨리 졸업을 하기 위해서 공부를 했다라든지 뭔가 약간 그런 관점으로 좀 독립심이 있다라는 걸 강조해 주셔야 평가자 입장에서는 좀 더 그런 부분들을 좀 공감해 주시는 거거든요. 제가 이야기하는 게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는 그게 팩트가 아닐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으실 것 같아요. 다만 평가자가 이러한 오해와 그런 좀 고정관념을 갖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불필요한 감점 요소라든지 불필요한 어떤 공격의 요소가 되지 않도록 다시 한번 생각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좀 드려봤습니다. 그리고 전략적인 판단이 좀 필요한 부분이 어떤 거냐면 인적성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유학생들은 이 인적성에 굉장히 취약합니다. 그러니까 특히 이제 적성에 대한 부분들 여러분들이 국내에 있는 학생들처럼 뭐 3학년 초기부터 학교에서 진행하는 어떤 인적성 프로그램이라든지 뭐 그런 부분들을 익숙하게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굉장히 장문의 한국어 그 다음에 어떤 수리 영역에 대한 부분들 뭐 이런 부분들을 풀에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해도 안 되는 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개개인의 강점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전략적으로 나는 인적성이 단기간에 준비해서 될 것 같지가 않다. 그런 분들은 인적성을 보지 않는 주요 기업을 애초부터 타겟팅을 하시고 그러한 목표를 바탕으로 준비를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설프게 이게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굉장히 애매하게 준비를 하다 보면 오히려 여러분들의 그런 시간을 갉아먹는 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유학생분들의 인적성이 다 떨어진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상대적으로
장기적으로 인적성을 그동안 공부할 수 있는 기회도 많이 없었고 인적성과 관련된 그런 여러 가지 컨텐츠를 접할 수 있는 기회조차도 없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인적성을 준비하는데 큰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전략적으로 인적성이 내가 현실적으로 합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이 된다면 인적성이 없는 다양한 대기업들도 있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여러분들이 애초부터 목표를 잡으시고 본인이 갖고 있는 자원을 좀 집중해 주시는 게 저는 굉장히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유학생분들 아마 이런 생각하고 계실 거예요. 다시 돌아가고 싶다. 왜냐하면은 그게 굉장히 익숙하고 왠지 나를 모르는 곳으로 다시 떠나고 싶은 또 그런 막연한 또 그런 마음이 있거든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그랬어요, 여러분들. 저도 이제 졸업을 하고 군대를 좀 늦게 간 다음에 이제 취업을 준비해야 되는데 굉장히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다시 또 좀 예전에 제가 유학을 했던 그곳으로 돌아가고 싶다. 특히 다시 내가 뭐 대학원에 간다든지 아니면 어떤 뭐 해외 교육 프로그램, 물론 요즘에는 코로나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많이 좀 없어지긴 했겠지만은 다시 돌아가서 뭐 교육을 한다라든지 뭔가를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을 거지만 명확한 목표가 있다면 말리고 싶진 않아요. 하지만 목표가 없는데 막연하게 다시 돌아가고 싶기 때문에 이런 선택을 한다라는 것은 나중에 오히려 되돌릴 수 없는 그런 좀 뭐랄까 후회로 남을 수 있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특히 현지 채용을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분이 있으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유학생이 국내에서 취업을 하고 주재원으로 나가는 거라고 한다면 가장 베스트겠죠. 하지만 만약에 현지 채용을 하게 된다면 정말 어려운 게 많을 겁니다. 제가 그 현지 채용을 굉장히 많이 진행을 했었거든요. 근데 정말로 제 동생이면은 좀 뜯어 말리고 싶다. 물론 여러분들이 개인적인 원대한 포부를 가지시고 장기적인 계획을 바탕으로 정말로 그 국가에서 일을 하는 게 너무나 행복하다. 그러면 저는 너무나 추천드리고 싶죠. 저희 학생들 중에도 일부러 홍콩이나 싱가포르에서 일을 하려고 굉장히 좋은 스펙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외국계 기업에서 계약직으로 일을 한 다음에 경력을 쌓고 현재 나가가지고 현지 채용을 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저는 뭐 그런 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준비하시는 분들을 굉장히 응원을 합니다. 하지만 내가 해외에서 유학을 했을 때 좋은 경험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나는 해외에서 현지 채용도 괜찮다라고 하시는 분들 잘 생각하셔야 되는 게 공부를 하는 것과 돈을 버는 건 굉장히 다릅니다. 여러분들이 유학생의 신분으로서 그 국가에 있을 때와 노동자로서의 그 국가에서 있을 때의 그 서러움은 여러분들 아마 느끼지 않으셨다면 결코 생각조차 못하는 그런 어려움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현지 채용을 할 때 현재에 있는 한국계 기업에서 일을 한다. 그러면 더 점검을 많이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해외에 나가게 되면은 한국인을 더 조심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또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데는 그럴 만한 또 이유가 있다. 그런 것들을 잘 한번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현지에 있는 외국계 기업, 현지 국가에 있는 현지국의 기업에서 일을 한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나름대로 이유가 있다라고 한다면 뭐 당연히 좋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등으로 인해서 굉장히 지금 해외 나가는 게 굉장히 제한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막연하게 계속해서 현지 채용이나 해외 채용을 준비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해외에서 근무를 원한다면 더욱더 경력을 갖고 있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일단 국내에서 기업에서 일을 하면서 또 장기적으로 현지 채용이나 해외 채용을 좀 더 해외 취업을 좀 준비하는 그런 부분들도 좀 준비하시면서 고려를 해주시는 것도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봤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 유학생분들을 위해서 유학생분들이 특히나 더 좀 노력을 해줘야 되는 부분들이 어떤 것이다. 크게 이제 방향성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눴거든요.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서 좀 더 다르게 접근을 하셔야 되고 다르게 좀 더 집중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겠지만은 좀 더 어려웠던 그러한 좀 취업이 어려웠던 장애 요소들 앞에서 얘기했던 부분들이 좀 있었지만 너무 유학생이기 때문에 불리하다는 생각보다도 그래도 유학생이기 때문에 갖고 있는 그런 강점들을 잘 활용하셔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런 목표들을 꼭 이루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유학생분들 힘내시고요. 유학생분들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또 다른 유형별로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영상을 업데이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힘내시고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